목욕탕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되게 원초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물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고퀄리티로 본질적인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범접하기 힘든 레벨의 건축가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축가인 피터 줌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건물이 발스스파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건축가거든요, 이분이. 뭐 아시겠지만 스위스는 워낙 시계를 잘 만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밀도에 대한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 풍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자연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이 피터 줌터의 훌륭한 작품이 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은 발스스파를 꼽습니다. 발스라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ALS입니다. 그게 동네 이름입니다. 거기에 있는 스파인데 일단 첫 번째, 가면은 못 찾습니다. 근데 워낙에 경사가 급한 땅에 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저도 지나쳐서 갔습니다. 이게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산길을 막 엄청나게 꼬불꼬불해서 가더라고요. 헬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오시는 찾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미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알려져서 많이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목욕탕이거든요, 그냥. 근데 호텔이 있고 스파 목욕탕이 있는 곳인데 이 목욕탕을 너무 멋있게 지었어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누구나 다 고민을 하죠. 특히 경사지가 있을 때 보시면은 경사지가 이렇게 있는데 경사지에다 건물을 지을 때 발스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땅에다가 반쯤 박혀있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평평한 지붕이 위에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올라가서 호텔 로비에서 딱 보면은 이 옥상이 정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잔디밭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쪽이 이제 아침밥 먹는 데고 로비가 여기서 바라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쪽 방향에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면 스위스의 잔디밭이 쫙 깔려있는 정도 느낌. 그리고 이 호텔하고는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지하로 들어가면은 애석하게 여기는 목욕탕이다 보니까 핸드폰 같은 거는 못 갖고 들어갑니다.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요. 작가들이 찍어놓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사실은 이 일반적인 잡지 사진에 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은 하나의 장면보다도 그 시퀀스와 공간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여기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건물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은 땅에 묻혀서 안 보이는 것 같은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건물은 껌껌하고 그냥 동굴 같을 거 아니에요. 자연 채광이 안 들어오죠. 그 자연 채광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이쪽 입구의 반대쪽에다가 열려있는 공간, 야외 욕장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면은 이제 스위스 경치가 쫙 보이고 하늘도 보이는 곳이 나오겠죠. 근데 그 풀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껌껌한 공간일 것 같지만은 바깥으로 나가는 창문들이 몇 개가 뚫려 있고 이 건물의 가장 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 슬릿입니다. 여기 모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찢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여기로 빛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좁게 되어 있는 빛을 통해서 강하게 빛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야,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틈이 이렇게 천장에 쭉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를 뭔가 천정을 받치기 위해서 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보가 그림자를 들여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도다다오의 건물들이에요. 코시노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벽체가 있고 곡면으로 되어 있는 벽이 있어요. 거기에 위에다가 슬릿을 쫙 뚫어놨어요. 그럼 거기 햇빛이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콘크리트를 쫙 비추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은 까만색 보가 중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붕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그 천정을 받치는 그 보가 지나가면은 햇빛이 들어올 때 그 보가 그림자를 쫙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또 다른 멋이기는 해요. 안도 건물의 멋은 그 해가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그 그림자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가 또 하나의 멋이긴 합니다. 근데 줌터는 그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쫙 연결되어서 이 빛이 하나로 연결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쭉 끄는 켜짐이 없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박스 하나하나가 하나의 독립된 걸로 돼야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벽체들은 지붕에 올라가고요. 이 둘이 만날 듯 말 듯하게 벌어져서 이쪽으로 햇빛이 딱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 평면도에 보시면 나오는 얘네들입니다. 이런 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지붕이 바깥으로 캔틸레버 처마가 쫙 나오고요. 그것들이 서로 아주 닿을 듯 말 듯하게 되고 그걸로 빛이 쫙 떨어지게 돼 있죠. 물론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로비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죠. 풀들에 가려가지고 쫙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이 방들은 어떤 거는 마사지룸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냉탕, 어떤 건 온탕 다 다릅니다. 이 목욕탕은 정말 최고의 목욕탕인데 들어가면은 물이란 무엇인지를 다 체험하고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물을 되게 잘 썼던 건축물이 뭐가 있냐면은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있죠. 사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궁전을 지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오아시스가 가장 좋은 데니까 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궁전을 지을 때 제일 만족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뭐 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거라고 제가 전에 루이스 칸 설명할 때 소울크 인스티튜트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물입니다. 우리가 아람브라 궁전에서의 물은 청각에 집중한 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공간은 청각과 시각과 촉각을 다 물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물만 하더라도 물이 따뜻한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죠. 냉탕, 온탕은 당연히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재미난 게 냉탕에 들어가면은 밑에서 불을 딱 비추는데 약간 푸른 빛깔 도는, 그래서 그게 시각적으로 좀 다르고, 샤워하는 공간도 높이 한 4m 정도 되는 꼭대기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샤워 장치가 있고, 그 옆에 가면은 여러 개의 가느다란 물줄기로 비처럼 떨어지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았던 공간 중에 하나가 수영을 하다 보면 아마 이 박스 안에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동굴 터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발을 땅바닥에다가 이런 바닥에다 밟고 그다음에 최소한 높이가 한 1.78m 이 정도는 돼 있어야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특별하게 되어 있는 수영장 공간에 들어가는 데는 천정고가 낮아요. 거기는 내가 온전하게 몸을 물에 담그고 고개만 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터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쫙 지나가면 그 안에 뻥 뚫린 공간이 나오고, 거기가 또 유리창으로 한쪽이 돼 있어서 호텔의 다른 공간하고 연결되게끔 또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로 같은 3차원의 공간으로 막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안도다다오의 건축이 노출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공간이 솔리드와 보이드를 명확하게 나눈다면은, 이 줌터의 발스 스파 같은 경우에는 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만든 아주 매끄러운 돌로 되어 있는데, 돌을 쌓을 때 이거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사이즈의 벽돌을 쫙 쌓으면은 아, 저거는 그냥 돌로 만들어진 벽이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천연의 바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이즈를 몇 개를 패턴을 만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긴 것, 짧은 것들을 섞어서 쓰는데요. 두께가 제일 두꺼운 게 하나 있고 라지가 있죠. 여기 스몰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움 사이즈가 있어요. 이것들을 몇 가지 다른 컨비네이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류가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길이는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그것들이 다 다른 어떤 패턴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핏 딱 보면은 그냥 일반 자연이 만들어낸 지층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그 스위스의 풍경을 덜 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건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커다란 박스 벽체가 너무 많이 드러나면은 그 주변의 자연 경관에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차피 경사가 되게 급해요. 땅이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은 축대를 만들어서 여기다 건물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이 경사대지에 반쯤 묻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건축가는 후자를 택한 거죠. 그래야지만이 벽체가 많이 안 보이게끔. 그 이유는 목욕탕이라는 데가 창문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지상에 띄울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놓은 거고, 그래서 얻는 거는 뭐냐면은 목욕탕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되게 원초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명이 태어날 때에도 양수에도 있고 항상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가장 본질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몸을 담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좀 명상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햇빛도 많이 들어오는 건 필요 없다. 슬릿을 통해서 빛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극도로 컨트롤해서 되게 어두워요, 공간이. 근데 되게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빛이 작아도 효과가 되게 좋고, 또 하나는 시각적인 자극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촉각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몸이 물에 닿았을 때 그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온도에도 더 민감해지고 사람의 오감을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 이 발스 스파에서는 되게 중요한 첫 단추였다. 그래서 땅을 파서 안으로 집어넣은 거가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주택은 모든 건축의 줄기세포거든요. 주택에서 우리가 보통 2-3개짜리, 4개짜리 방에 살잖아요. 근데 방의 개수를 막 한 100개쯤 늘리고 거실을 키우면은 그게 로비가 돼서 호텔이 되는 거예요. 부엌 사이즈를 키우면 레스토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건축은 줄기세포인 주택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목욕탕 크게 만들면 목욕탕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단 어떻게 포커스, 이 정도로 스파에 대해서 민감하게 정말 물의 물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빛의 물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 건물을 만드는 돌의 물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고퀄리티로 본질적인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범접하기 힘든 레벨의 건축가라는 거죠.
뭐 모든 사람이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혹시 근처 갈 일 있으면 한번 가라. 이것 때문에 찾아가 뭐 건축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근처 갈 일 있으면 가시면 좋고, 제가 이걸 찍는 가장 큰 이유는 굳이 가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목욕탕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 때는 어떨까, 뭐 그런 간접 체험, 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어떻게 다 직접 체험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행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뭐 간다 만다가 아닌 것 같고, 뭘 중요한 걸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공공건축물에도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쓸 수 있는 공공건축물은 별로 고퀄이 없고요. 회장님 집만 좋아요. 제가 정말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스티븐 홀이 설계한 대양미술관이라고 있어요. 대양박물관인지 미술관인지. 그게 대양그룹에서 만든 주택 같은 미술관 뭐 그런 건데, 그거 정말 좋거든요. 성북동에 있는.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건물인데 일반에게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여기는 어쨌든 누구나 사용료를 내면 갈 수 있는 목욕탕이고, 소울크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도 연구실 내부는 못 들어가겠지만은 거의 마당까지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다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훌륭한 작품들도 주택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건축물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공공건축물이 좋아지려면은 좋은 건축가들이 공공건축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너무 좀 열악해요. 그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건축가들이 공공건축가의 공모전에 안 내요. 내봤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건축물들이 그렇게 잘 좋은 것들이 많이 안 지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어이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의 훌륭한 건축물들, 안 좋은 건축물들 랭킹을 매긴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의 탑 20 안에 공공 프로젝트가 하나인가밖에 없어요. 선유도공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 프로젝트. 나머지 반대 안 좋은 건물 리스트에 쫙 상위권은 다 공공건축물들이 차지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네, 이걸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